이제 예제 프로그램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는데요. 우리가 출발이 이거였잖아요. n은 뭐 굉장히 큰 경우, 뭐 n이 뭐 1024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CPU에서 돌면 알아서 멀티스레딩 하든지 뭐 팩터라이제이션에서 다 더 빨리 돌 수가 있을 테니까 n이 뭐 100만이다, 1000만이다, 억이다 하는 뭐 그런 큰 수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가속할 건가, 오픈CL을 써서 어떻게 가속할 건가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어레이와 B 어레이가 인풋이고요, C 어레이가 아웃풋.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0부터 n-1까지 해서 for loop이 돌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죠. 이제 CPU 코드, CPU 펑션을 이제 오픈CL 커널로 이제 바꾼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들이 아직 뭐 많은 걸 알지 않겠지만 한번 보죠. A 어레이, B 어레이, 그 다음에 C 어레이,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커널은 하나의 그 워크 아이템에서 도는 거니까 요 실제 계산이 일어나는 게 여기 있고요. 신텍스가 같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픈CL C 또는 최근에 C++ 랭귀지라는 C 언어 또는 C++ 언어를 확장한 그런 오픈CL C 또는 C++ 랭귀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 커널이라는 거는 하나의 워크 아이템에서 도는 건데 그럼 나는 몇 번째 워크 아이템에서 도는 커널입니까? 를 알기 위해서 앞에서 본 get global id 0이라는 거는 디멘전에 해당하는 정보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1차원, 그 전체 워크스페이스를 1차원 또는 2차원, 3차원으로 조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지금 이 예제에서는 1차원으로 조직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0이에요. 0. 0번째 디멘전, 1번째 디멘전, 2번째 디멘전이 각각 앞에서 X, Y, Z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1차원적으로 데이터를 조직했기 때문에 get global id를 얻어내는데 아까 앞에서 본 X, Y, Z 중에 X에 해당하는 0번째에 해당하는 뭐 그것밖에 필요한 게 없잖아요. 데이터가 1차원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니까 그 get global id 하면 바로 이 커널이 수행되는 요 그 워크 아이템의 이름, 주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산이 일어나서 여기서 얘기하는 글로벌 메모리는 호스트 메모리가 아니라 GPU의 그래픽스 메모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100만 번 돌던 게 이제 각각 하나씩으로 펼쳐놓은 그 개념만 딱 여러분들이 이제 딱 들어가면은 뭐 GPU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고 작성하는데 조금씩 이제 편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예제를 가지고 그 이전에 호스트에서 어떤 작업을 해주고 이제 이 커널을 수행을 시키는지 그 과정을 한번 이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이제 호스트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여기 이제 처음에 get platform id 함수로 이제 호출하게 되는데요. 앞에서는 뭐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예제 코드에서는 뭐 이 get platform, get device로 이제 정보를 알아내는 그런 예제 코드를 제공했는데 여기선 이제 좀 간단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플랫폼이고 어떤 어떤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OCL 스터프라는 요 변수는 이 예제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타입이고요. 그래서 뭐 별건 아니고요. 오픈CL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모아놓은 뭐 플랫폼 ID, 디바이스 ID, 컨텍스트, 뭐 커맨드 큐, 커널 등등의 우리가 필요한 이제 변수들을 모아놓은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플랫폼 ID를 하나 받아오고 get 플랫폼 ID.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시스템에서 내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뭐 플랫폼을 여러 개를 뭐 지원하고 말고 나는 가장 처음 거
아무래도 가장 그게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그 플랫폼이겠죠. 그 플랫폼을 쓰겠다. 그래서 플랫폼 아이디를 요 한 개를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이 이제 결정이 됐으면 그 플랫폼 하에서 디바이스 아이디를 받아오죠.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디바이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앞에 거 하나를 디바이스 아이디로 받아옵니다. 그리고 나는 CPU가 아니라 GPU 타입의 디바이스 아이디를 좀 받아오겠다. 즉 지금 뭐 내가 이 PC에 GPU가 하나 붙어 있는 거 아니까, 두 개도 아니고 하나 붙어 있는 거 아니까 그 하나 그 GPU에 대한 아이디를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가 이제 여기서 CA create context,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제 컨텍스트를 여기서 이제 이제 생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컨텍스트에 대한 첫 번째 거는 그 CA create context에 대한 함수는 이렇게 지금 여기 해놨는데, 첫 번째 인자는 프로퍼티에서 이제 내가 그 생성하려는 컨텍스트에 대한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지정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픈CL과 오픈GL을 같이 연결해서 뭔가 할 때 뭐 필요한 정보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 고급 정보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를 생성하는데 이 컨텍스트가 몇 개의 디바이스를 관리할 건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받아온 디바이스 ID.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컨텍스트에서는 이제 디바이스 하나를 관리할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받아온 그 GPU에 대한 그 디바이스 아이디를 넘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컬백 함수에 대한 거는 일단 넘어가고, 컬백 함수에 대한 건 넘어가고, 제일 마지막 그 이제 인자가 에러 코드. 이건 뭐냐면은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뭔가 문제가 돼서 비정상적으로, 즉 정상적으로 수행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에러 코드가 여기 담겨져 와요. 담겨져 오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이렇게 제공한 매크로를 이용해서 이런 에러가 발생했다 하고 이제 추적하고 끝내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 다 개발하고 그 뭐 디버깅까지 다 끝났다. 그럼 뭐 빼도 상관이 없겠죠. 이런 에러 체크하는 부분을 빼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컨텍스트를 생성해서 그 컨텍스트 아이디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인 경우에는 앞에서 받아온 GPU 타입의 아이디 하나를 관리하는 그 GPU라는 디바이스를 하나 관리하는 그런 컨텍스트를 일단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CA create command Q라는 함수를 이제 여기서 호출을 해서 그 커맨드 Q를 이제 생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CA create command Q 함수를 보면은 그 커맨드 Q는 컨텍스트가 관리하니까 어떤 컨텍스트인지, 그 다음에 커맨드 Q라는 거는 어떤 특정 디바이스에 대한 그 커맨드 Q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 컨텍스트가 관리하는 이 디바이스에 대해서 커맨드 Q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또 커맨드 Q를 만들 때 또 여러 가지 프로퍼티를 이제 설정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폴트로 in 오더로 수행되는 커맨드들이 수행되는 커맨드 Q를 만들 건지, 아니면 out of order execution을 허용하는 그러한 커맨드 Q를 만들 건지를 여기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건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인오더 아웃오더 그 부분은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에러 코드가 넘어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여러분들이 CL create command Q 해서 이 컨텍스트에서 이 디바이스에 대해서 커맨드 Q를 하나 만들어라 하면 그 커맨드 Q에 대한 아이디가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인오더 아웃더 뭐 그런 거에 관련된 거지만, 그 정보 외에도 내가 이 Q에다 계속 명령을 내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 기능을 이네이블 해라 하는 식으로 이 커맨드 Q에 대한 어떤 정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 코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오픈CL
그 CL API 함수들이 이렇게 다 에러 코드들을 이렇게 리턴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변수를 통해서 받아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처럼 그 에러 코드를 리턴해 주는 뭐 그런 타입의 함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실 이건 지금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지만 또 프로그래밍 할 때는 중요한 거고 또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플랫폼 받아오고 그 내가 사용할 디바이스 아이디 받아오고 그 다음에 그 컨텍스트 하나 생성해서 근데 그 컨텍스트에서는 내가 앞에서 받아온 디바이스를 관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컨텍스트에서 그 디바이스에 대해서 커맨드 큐를 만들고요.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음 조금 더 이제 우리 예제 코드를 보는 진도를 더 나가면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커널 그 두 개의 어레이를 머지하는 커널을 이제 수행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를 호스트 CPU 메모리에서 디바이스 GPU 메모리로 이제 트랜스퍼를 해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디바이스의 메모리를 이제 알로케이션해서 이제 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넘기기 위한 준비를 이제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바로 그 디바이스에서의 그 메모리를 관리하기 위한 이제 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이제 그 개념이 오픈CL 메모리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오픈CL 1.2 같으면 버퍼와 이미지가 있고요. 2.0 때부터는 이제 파이프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린 지금 이 버퍼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버퍼와 이미지의 차이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혹시 뭐 오픈GL이나 다이렉트X 같은 그 경험이 있다면 이미지는 텍스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저장되는 포맷도 오페이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류의 필터링도 제공하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오픈GL 같은 툴을 한번 배워봤으면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될 텐데 그거는 이제 기회가 될 때 얘기하고요. 지금은 이 버퍼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버퍼 오브젝트라는 거는 그냥 1차원적인 데이터 덩어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PU 메모리, 호스트 메모리가 아니라 GPU 메모리에 여기서 몇 바이트, 어디서 몇 바이트, 어디서 몇 바이트 그렇게 잡는 쭉 가는 데이터 덩어리, 바이트들로 이루어진 데이터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호스트 쪽에서는 어디서 몇 바이트, 뭐 어디서 호스트 쪽에서는 다시 몇 바이트 잡아라, 메모리 잡아라, 몇 바이트 잡아라, 몇 바이트 잡아라. 그럼 뭐 디바이스 쪽에서 뭐 어디서 몇 바이트, 어디서 몇 바이트, 어디서 몇 바이트 하는 게 잡히겠죠. 그래서 호스트 관점에서는 그냥 1차원적인 바이트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디바이스에서 작동하는 커널에서는 이 메모리 영역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는 거는 그 커널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커널 프로그램, 디바이스에서 작동하는 커널 프로그램이 이 바이트들을 예를 들어서 바이트들을 인테저 4바이트짜리 인테저를 4개씩 묶어서 벡터 4 타입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커널 프로그램이 또는 이거를 25개 바이트를 32개의 바이트를 묶어서 어떤 스트럭처 타입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호스트 쪽에서 그냥 데이터 덩어리고 그거를 이제 커널 쪽에서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커널 프로그램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스트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GPU에다가 몇 바이트에 해당하는 메모리를 일단 잡자. 그래야만 내가 호스트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넘길 테니까 일단 메모리를 잡자. 디바이스에 버퍼 타입의 메모리를 잡자. 해주는데 필요한 함수가 이 CL create buffer입니다. 당연히 이 컨텍스트에서 관리한다 그랬죠. 메모리 오브젝트. 이 컨텍스트에서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메모리를 잡아라. 내 사이즈는 몇 바이트다. 그리고 이 호스트 PTR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에러 코드. 다시 한번 보면 컨텍스트에서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몇 바이트의 메모리 영역을 이제 말하자면 그 GPU에 알로케이션 해라 하고 그거에 관련된 이 버퍼 오브젝트
이 버퍼라는 메모리 영역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호스트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잡은 메모리 영역 버퍼 오브젝트에 대한 그 정보를 여기로 리턴해라. 그래야만 이 얘를 가지고 호스트가 이제 이 영역을 이제 지칭을 할 거니까요. 호스트는 지금 디바이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저기 멀리 있는 달나라 있는 디바이스예요. 호스트하고 디바이스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우리 아까 그 예제 코드를 보면은 우리가 요 버퍼 A는 지금 요 그 메모리 오브젝트 타입의 변수고요. 그래서 C의 create buffer 이 컨텍스트에서 뭐 두 번째 아까 이 메모리의 그 성질이라고 그랬는데 뭐 보면 알겠죠. 왜 A하고 B는 read only만 하면 되잖아요. 인풋 데이터니까 뭐 write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명확하게 read, write 하지 말고 read only 해주면 뭔가 디바이스 쪽에서는 뭔가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병렬 프로그래밍 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헷갈리는 게 항상 우리 머릿속은 이 병렬 프로그램, GPU 프로그래밍 하기 전까지는 항상 시리얼하게 생각을 했는데 GPU에서 내부적으로는 여러 프로세서가 아주 복잡한 형태로 캐시도 액세스하고 에런 캐시도 액세스하고 L2 캐시도 액세스하고 저 멀리 있는 DRAM도 액세스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프로세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그 여러분들이 그 상식적으로 그 C나 C++로 코딩했던 거라고는 전혀 다른 식으로 작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이 메모리 영역은 뭐 write 할 일이 없다. read만 하는 영역이다. 그렇게 그 힌트를 주면 그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뭐 드라이버나 런타임이 굉장히 그 메모리 영역을 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 이 글로벌 사이즈가 그 NDR 레인지에 지금 이 예제에서 그 1048576 값이 오니까 플로트 타입이니까 이만큼의 바이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호스트 PTR이라는 걸 지금 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 코드. 그래서 다시 보면은 그 create buffer에서 그 인풋 중에 하나인 A 어레이를 넘길 그 버퍼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그 포인터를 여기다 받고요. 같은 방식으로 버퍼 B에다가 read only 타입으로 이렇게 받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커널이 계산해서 결과를 write 할 세 번째. 그래서 이번엔 write only죠. 이 또한 이제 디바이스한테 힌트를 주는 거죠. 여기는 read 할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read, write 할 때 여러분들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 이 메모리 영역은 온칩 메모리가 아닙니다. 그래픽 메모리, DRAM이에요. 그럼 항상 거기에는 뭔가 캐시 구조가 이제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이 영역은 read만 하는 거다. 또는 write만 하는 거다. 또는 read, write 할 수 있는 거다에 따라서 캐싱이 어떻게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read만 하는 거다. 또는 write만 하는 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밝히는 게 중요하고요. 괜히 뭐 read만 하는데도 read, write 다 한다고 할 이유는 뭐 일부러 프로그램을 비효율적으로 물론 이렇게 한다고 뭐 갑자기 느리던 게 빨라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최적으로 어떻게든지 그 마른 행주도 쥐어짜듯이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read only, read only, write only로 하고요. 그래서 잡으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메모리 오브젝트 세 개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즉 그 GPU 영역에 이제 내가 호스트에서 데이터를 보낼 그런 이제 준비를 이제 우리가 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나오는 코드에서 이제 실제로 호스트에서 디바이스 또 나중에 커널이 수행된 다음에 디바이스에서 호스트 간에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거 하나만 잠깐 얘기할게요. 내가 지금 이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너무 모든 이런 함수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요건 뭐냐면은 이 호스트 PTR 포인터는 다 지금 널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메모리 오브젝트만 지금 잡는 거죠. 근데 여기에 널이 아니라 실제로 호스트 메모리 영역
실제로 여기다가 라이트할 이 글로벌 메모리, GPU 메모리에 라이트할 데이터가 있는 호스트 메모리의 그 포인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호스트 데이터가 이 명령을 수행을 시키면서 호스트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호스트 메모리 영역의 데이터가 트랜스퍼가 되기 시작해요. 트랜스퍼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이야기할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그거 설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제 더 헷갈리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GPU에다 메모리 알로케이션 해놨다. 그리고 그 GPU 영역을 호스트에서 바라보는 그 영역에 대한 이름은 얘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바로 앞장에서 한 게 바로 그 메모리 오브젝트를 이제 글로벌 메모리에 이제 생성을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메모리 커맨드를 이제 내리는 거죠. 그럼 그 메모리 커맨드가 이제 Q에 들어갈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거는 input array인 A와 B에 대한 호스트 메모리 영역의 데이터를 이제 GPU로 이제 트랜스퍼 해주는 GPU의 이제 글로벌 메모리.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글로벌 메모리라는 거는 GPU의 DRAM, 그래픽 메모리입니다. 뭐 레지스터나 뭐 로컬 메모리, 즉 쉐어드 메모리나 뭐 캐시 이런 게 아니라 그래픽 메모리 그에 해당하는 그 글로벌 메모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메모리 오브젝트를 그 GPU 메모리, 디바이스 메모리에 이제 생성을 했고 이제 거기에다가 인풋 어레이 A와 B를 이제 트랜스퍼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보내는 방법은 그 명시적으로 이제 명령을 내려서 데이터를 옮겨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이런 서로 다른 부류의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옮기는 방법으로서 어떤 영역을 서로 매핑하고 언매핑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또한 우리는 지금 가장 명시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트랜스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또 분명히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게 블로킹 메모리 트랜스퍼와 non 블로킹 메모리 트랜스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개념에 대한 이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하고 또 예제 코드를 보면서 두 개의 그 어레이를 머지하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빨리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